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힘 많이 빠지셨죠? 네, 자, 아무래도 이제 뭐 삼성전자와 같은 큰형이 오늘 좀 힘을 못 써주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지수 전체적으로 좀 암담하고, 사실 근데 이게 참 잠시 후에 이 내용 좀 짚어드리겠지만, 네, 어쨌든 돼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너무 그렇게 이제 가라앉지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금요일 아닙니까? 금요일 또 금요일 또 저녁은 되게 네. 신나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무슨 약속 있으세요? 오늘 저는 오랜만에 칼퇴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오랜만에. 팀장님께 얘기하셨습니까? 네. 권 팀장이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자, 좀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요. 자, 오늘 주요 뉴스들 저희가 정리를 해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매주 저희가 금요일마다 우리의 막내 기자 한지원 기자가 와서 또 뭐 말랑말랑한 또 재밌는 뉴스들 들고 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랑말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왠지 여러분들 오늘, 네, 굉장히 날이 서 있을 수 있을 만한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에 한지원 기자와 함께 굉장히 논란이 될 수도 있을 법한 그 주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헤드라인 올려주시죠. 일단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관심을 많이 받았던 그런 뉴스입니다. 일단 로이터에서 오늘 아침 딱 시작하자마자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 테스트에 실패했다라는 보도를 냈어요. 이게 제가 임의로 실패를 쓴 게 아니라 로이터에서 실패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제 보도자를 내면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는 반박 자료를 또 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로이터에서 어떤 제목을 썼는지부터 함께 보실까요?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일단 익스클루시브라고 하죠. 독점. 우리가 독점적으로 이제 독점 독점 보도다. 단독이다. 네. 단독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단어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Failing, 삼성전자의 HBM 칩이 failing, 실패하고 있다. 엔비디아 테스트에서. 그리고 그 이유는 발열 문제가 있고 전력 사용량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네. 관계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단독 보도를 낸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로이터가 발표한 거는 지금 3세대 그러니까 HBM3E를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해서 퀄리티 테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상보다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보도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12단 HBM3 칩에 대한 테스트 실패 결과가 4월에 나왔다. 이 시점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4월에 나온 테스트 결과를 오늘 보도한다. 이 내용이 첫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공식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현재 다수의 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기술과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다. HBM의 품질과 성능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며 다양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HBM 공급을 위한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삼성전자의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겁니다. 사실 이게 이제 HBM과 D램의 차이를 보면은 딱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뭐냐면 D램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페이퍼 스펙에 딱 맞춰서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면 그 스펙을 원하는 고객들이 그냥 사가면 되는 게 D램인데 네. 이 D램을 여러 개의 층을 쌓아서 HBM을 만들고 이 만든 HBM을 GPU 회사에다 그러니까 후공정 회사에다 보내서 GPU와 HBM을 같이 한 기판에 연결하고 보니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면 네. 이 테스트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HBM의 페이퍼 스펙을 아무리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만큼의 스펙을 요구하는 스펙에 맞춰서 만들어서 HBM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결국 GPU와 HBM을 한 기판에 올려서 후공정 패키징을 하고 나서 성능 테스트를 해보면 생각보다 원하는 결과가 잘 안 나올 때가 꽤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한 그 이유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참 어렵고 스펙은 분명히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잘 안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HBM 단에서는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D램처럼 그냥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쌓아놓고 TSV로 관통시키고 그 다음에 기판에 연결해서 TC 본딩으로 해갖고 이게 딱 만들어내고 네. 후공정 패키지까지 하고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결국은 이번에 실패라고 이야기한 거는 사실 실패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면 고객사와 이 납품 제조사가 서로의 스펙을 조율해가는 과정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지금 발열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전력 사용량이 많다면 그 부분들을 이제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조율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저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이게 그 예컨대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HBM 있잖아요. 네. HBM 패키징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TC 본딩이냐 그러니까 MR 머프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론적으로는 TC 본딩보다는 MR 머프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MR 머프의 경우에는 TC 본딩을 이렇게 하나씩 찍어 누르는 거고 열로 누르는 거고 그리고 이제 MR 머프는 한 번에 이렇게 쫙 오븐처럼 가열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MR 머프가 훨씬 더 그 좋은데 이게 또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직도 TC 본딩을 쓰고 있는 거고 네. 물론 나중에 MR 머프로 가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HBM을 GPU에 직접 우리가 그러니까 후공정 패키징을 했을 때의 결과물을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내놓기가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이런 거는 결국은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이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계속 조율을 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정말 로이터에서 보도한 것처럼 이 실패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왔잖아요. 네네. 그럼 젠슨 황,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삼성전자 HBM을 떨어뜨리고 싶어 하냐? 라고 질문을 하면 네. 사실 삼성전자 HBM이 채택이 안 되면 세상에서 가장 아쉬워할 사람이 젠슨 황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공급하는 HBM 하나만으로는 네.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GPU 개수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분명히 추가적으로 HBM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한데 물론 마이크론이 그 HBM을 공급해 주기로 했습니다만 네. 마이크론의 캐파와 그리고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의 캐파를 비교해 보면 마이크론의 캐파는 거의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세컨 벤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하긴 좀 어렵죠. 그렇죠. 서드 벤더 정도로는 가능했습니다만 결국은 세컨 벤더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멀티 벤더로 할 수 있을 만한 SK 하이닉스와 거의 비슷한 캐파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한데 그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삼성전자를 엔비디아가 굉장히 채택하고 싶어 합니다. 네. 굉장히 채택하고 싶어 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도 상당히 아쉬운 점은 이런 거죠.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글로벌 그렇죠. 기업이면 사실 엔비디아의 퀄 수준을 왜 아직까지도 맞추지 못했는가. 좀 더 빠르게 맞췄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은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으로서 경각심을 분명히 가져야 되겠지만 이 로이터에서 보도한 것처럼 fail이라는 단어를 쓸 만한 그런 거리는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제가 취재한 그 전문가분들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삼성전자 측에서는 오늘 반박하는 입장 바로 나왔었잖아요. 바로 나왔죠. 네. 거기서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뭐 안정적인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보통 기업들이 이렇게 언론 보도에 대해서 대놓고 반박을 할 때는 보통은 이제 기업들이 말이 맞을 때가 조금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결론이 안 났을 거예요. 났다면은 로이터 발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TSMC가 아니라 엔비디아의 그렇죠.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은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대놓고 이거를 삼성이 떨어졌다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말하기도 싫을 거예요. 그럼요. 아까 말씀하셨던 네. 공급량 문제도 있고 또 여전히 이제 HBM3, 2 남아 있죠. HBM4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거기서 보면은 어쨌든 엔비디아는 협상의 그런 강력한 그럼요. 무기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서로의 레버리지를 쓸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로이터의 단독 보도긴 하지만 조금
좀 제한된 정보 안에서 그러니까 나오는 게 이게 아닐까? 네, 그 그런 생각이 보도 듭니다. 자체가 틀리진 네.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페일링이라고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러니까 실패해서 끝났다라고 했으면 아마 failed 아니고. 과거형이 네.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네. 그 지금 테스트를 계속 failing 하고 있다, 실패하고 있다. 네네. 라고 썼기 때문에 사실 보도 자체가 그리고 헤드라인 자체가 뭐 잘못 쓴 건 아니에요. 네. 잘못 쓴 건 아닌데 사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뭔가 또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탓에 fail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좀 어렵게 보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계의 4월에는 이 결과가 나왔던 것도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보도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네. 네. 어쨌든 근데 방금 이제 유지 기자도 말씀해 주셨지만 젠슨 왕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HBM이 탑재되는 게 이득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도 삼성전자는 맞추지 못했느냐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남는다는 겁니다. 자, 이 비슷한 보도가 사실 얼마 전에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때 네. 그 TSMC 쪽에서는 사실 원치 않아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뭐 분석인지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네 뭐 잘못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해석도 좀 많이 있었고요. 워낙 지금 엔비디아와 TSMC 간에 그런 돈독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싫어할 거다라고 네. 하는 지금 그런 뭐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그냥 억지일 뿐이고요. 그렇죠.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고 사실 HBM3E도 아직까지 공급할 게 많고 4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가 진짜 이제 본격적인 양사의 그렇죠. 경쟁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잘 할 수 있도록 좀 지켜봐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걸 보면서 네. 양산은 성공했는데 실제 제작이 어렵구나. 아, 그럼요. 보통은 우리가 네. 시제품,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은 누구나 만들어. 하지만 양산이 어려워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양산은 성공했는데 제품화가 어렵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되는. 그렇죠. 이게 세트가 아, 아니다 참. 보니까. 그러니까 세트가 네. 아니라 이제 나중에 후공정 패키징을 하다 보니까 네네. 와 이게 또 이런 단계가 있네요. 자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네. 뭐 알게 모르게 흐뭇한 지금 미소를 지을 만한 곳이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TSMC입니다. 네. TSMC는 근데 이럴 때 또 오늘 오늘 이제 보도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안에 반도체 공장을 7개를 더 추가적으로 건설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TSMC는 정말로 꽃놀이표를 들고 있고 네. 흔히 말하는 노가 났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에 비해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너무 부족하니까 매년 공장을 더 짓고 있거든요. 네. 보시면은 2020년도에 6개를 신공장을 건설을 했고 2021년에 7개, 2022년에 3개, 작년에 4개 이렇게 지금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4년 동안에 20개의 공장을 새로 신설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올해 또 이제 7개를 더 짓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 얼마나 수요가 많은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이제 패키징 공장인 타이중 5공장이 이제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라고 이제 코어스라고 코어스, 그러죠. 네. 코어스 첨단 공정을 이제 양산에 들어가고요. 2025년부터 그리고 이제 자이 7공장은 2026년부터 코어스와 SOIC 양산에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이제 미국의 이제 뭐 애플의 A18이라고 하겠습니다. A18 프로세서 그리고 네. 퀄컴의 스냅드래곤 8 4세대 그리고 이제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9400 등이 이제 TSMC 3나노 2세대 공정인 N3E 제품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보면은 전부 다 물량들이 대부분 엄청 많이 필요한 물량들이에요. 애플도 그렇죠, 퀄컴도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공장은 정말 계속 부족하다라는 말이 TSMC의 그냥 어떻게 보면 허세가 아니라 진짜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일본 쪽에 공장을 또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일본 공장을 계속 많이 짓고 있는데 일본의 공장이 많이 짓게 됨으로 인해서 대만과 일본에 어떻게 되면은 이제 세미콘 파트너십이 굉장히 세지잖아요. 이러면서 삼성전자가 반대로 지금 피해를 입는다.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지금 사실 사업이 잘 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사실 네. 저도 뭐 얼마 전에 관련 이제 그 고위 그 이제 임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자기들도 지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TSMC에 비해서 우리가 절대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정말 더 세부 공정으로 들어갈수록 우리가 조금 더 기술력이 앞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가 조금 더 인기를 많이 얻는 이유는 뭘까요? 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고객 친화적인 그런 게 많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부분은 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것 중에 하나인데 수율이 좋대요. TSMC 쪽에 수율이 좀 많이 네. 좋다 보니까 이제 그 레거시 공정은 아니지만 미세 공정 안에서도 이제는 뭐 3나노, 4나노, 7나노 이쪽에서는 TSMC가 확실히 생산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네. 좀 잘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파운드리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TSMC가 61.2%, 삼성전자가 11.3%로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일본이랑 대만이 계속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TSMC 공장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격차가 4배, 5배 이렇게 점점 늘어날 것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업계라든지 네.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좀 많이 좀 지원을 해주라.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텔 한 기업에만 15조씩 막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뭐 하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국회에 계속 계류되어 있었던 뭐 K칩스법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 국회에서는 조금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단순히 그냥 밀어주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수출만 보더라도 반도체 수출이 그 달에 조금 줄면 네. 무역 수지가 갑자기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뭐 자동차나 다른 여러 산업들이 지금 이끌어 가려고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국회라든지 정부 입장에서도 조금은 우리가 경쟁력을 잘 키워나갈 네. 수 있게 뭐 그냥 퍼주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합당한 방식으로 잘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또 그들의 역할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좀 더 거세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때 2018년쯤이었었나요? 19년쯤이었었나요? 그러니까 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네. 반도체 소재 2019년. 2019년이죠. 네. 소재 쪽에 대한 그 수출 규제 있었을 때 물론 우리는 이제 감정적으로 그때 반일 감정, 뭐 불매 운동 이런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국내의 소재 업체들, 그러니까 국내 반도체 소재 업체들이 알게 모르게 기술력을 키워서 일본의 그 반도체 소재를 수입하지 않고도 우리가 자체 네. 공급할 수 있는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을 만큼 그렇죠. 이걸 키워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기에 아주 그냥 떵떵거리고 우리 기업 거 네. 사다가 반도체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참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면, 좀 일찌감치 만들어주면, 네.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뭐 어떤 외교나 아니면 통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레버리지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냥 뭐 기업을 밀어준다의 취지가 아니라 국가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네, 기간 산업입니다.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뉴스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금요일인데 우리가 굉장히 좀 무거운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는 잠깐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뉴스를 네. 준비했습니다. 자, 한지원 기자, 오늘 주제가 뭐예요? 오늘 이제 최근 일부 기업들이 비혼 축의금을 도입해서 논란입니다. 그래서 비혼 축의금은 이제 보통 결혼식 가서 축의를 하는 것처럼 네. 비혼을 선호한 사람들에게 이제 축의를 주는 네. 그런 개념인데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만약에 저는 결혼 안 하겠습니다. 비혼 선언할게요. 그러니까 커밍아웃 하면 네, 그러면 기업들을 회사가 저한테 돈을 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비혼 축의금이에요? 네. 얼마 주나요? 이게 뭐 보통 기업들이 복지 차원에서 결혼을 하면은 결혼하는 직원들한테 뭐 50만 원, 뭐 몇십만 원씩 이렇게 축의금을 선물처럼 해주잖아요. 네네. 비혼 축의금도 그 정도 규모로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네네. 우선 이제 이슈가 된 거는 어제 IBK 기업은행에서 그 기업은행 노조에서 네. 비용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사측에 요구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네. 됐습니다. 네. 이미 몇몇 기업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도가 이미 실행되고 있는데요. 네. 표를 보여주시면은 그 IBK 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가 50% 넘는 지분을 소유한 국책은행입니다. 네. 네. 사측에서 이 복지를 수용한다면 공공기관에서 비용금을 주는 첫 사례가 될 걸로 보이고요. 다만 제도를 도입하려면 이제 기재부의 허가나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미 실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SK증권, 뭐 롯데백화점, LG유플러스가 네. 대표적입니다. SK증권은 비혼 선언 시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이제 잠정 합의가 돼 있고요. LG유플러스는 결혼 지원과 같은 기본금 100%, 또 신혼여행처럼 유급휴가도 5일 동안 지급된다고 합니다. 오. 네, 롯데백화점도 40세 이상 직원이 비혼을 선언하면 네. 경조금과 이제 유급휴가가 같이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뭐 KB증권이나 NH
등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이렇게 네. 복지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IBK 기업은행은 국책기관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국책기관은 비혼 축의금이 도입된다고 하니까 마치 이제 비혼을 장려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요. 이게 국책기관이면 사실 거기 지분 안에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비혼을 반대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클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뭐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지금 발작 버튼이 눌린 것 같은데 아, 네, 되게 무서워요 지금. 여러분 저희가 뭐 비혼 네네. 축의금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좀 놀라서 이걸 좀 전해드리는 네, 건데 맞습니다. 네. 기업들이 이제 비혼 축의금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많은 댓글에 질문으로 올라왔던 게 아니 비혼 선언해서 축의금 받고 결혼해버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어떤 분께서 무지개님이었었나? AII님인가? 10배로. 아니 그게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시던데? 그럼 결혼할 때 안 주면 되잖아. 원래 결혼할 때 주기로 했었던 네. 주려고 네. 했던 거니까. 맞죠, 네. 그러면서 이제 찬반 의견이 갈렸는데 네. 표를 보면은 우선 찬성 측 입장은 비혼도 결혼이나 출산처럼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선택이라는 이제 입장이고요. 네. 네.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애초에 결혼 여부에 따라 복지 수준이 갈린다는 것이 이제 말이 안 된다 이런 네. 입장도 있고 네. 또 비슷한 맥락에서 자녀를 갖지 않을 경우에 학자금 지원을 준하는 다른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에는 또 지금 한국은 합계 출산율이 0.6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비혼 축의금 같은 복지 제도가 오히려 비혼을 부추긴다 이런 의견이고요. 기업이 육아휴직을 확대하거나 출산 지원금 인상에 대한 복지를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IBK 기업은행은 지난해도 이제 미혼 직원을 위한 주말 문화 행사를 도입하기도 했대요. 네. 그래서 비혼 직원이 늘어나는 추세와 달리 미혼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 제도는 많이 없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사측에 요구를 했다.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네.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에 여성분들이 차별을 받다 보니까 네. 너무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을 위한 뭐 뭔가를 해야 된다, 권익 향상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계속 이어지는 시간이 수십 년 이어지다 보니 네. 어느 순간 되니까 남자들이 괜히 내가 역차별받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네네. 결혼을 해야 된다, 출산율이 너무 낮다, 결혼을 위한 지원금을 계속 주다 보니까 네. 결혼을 못 하거나, 그러니까 못한 걸 수도 있잖아요. 안 한 걸 수도 있지만 못한 거나 안 한 분들이 아니 그건 알겠는데 나만 오히려 역차별받는 것 같네. 결혼한 분들에 비해서. 네. 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꽤 있다 보니 오히려 비혼 축의금이라는 게 탄생하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다만 이제 노조의 요구 안도 이렇게 네. 네. 있지만은 좀 사원 전체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공공기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좀 정부나 뭐 국회나 국민들의 이런 이해가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도입은 조금 지금 당장 도입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사규라는 게 따로 있다 보니까 네. 그들끼리 어. 이렇게 또 이제 정할 수가 있겠지만 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IBK는 국책이다 그렇죠. 네. 보니 음. 조금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거는. 네. 그리고 뭐 지금 계속 여기 많은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혼 뭐 축의금도 나오는 네. 거 아니냐. 요즘 이혼식도 한대요 실제로. 이혼식이요? 네, 이혼식도 하고 있는 추세가 있어요 지금. 이혼을 식을 올려요? 식도 올린대요. 이게 뭐 개그에 나오는 게 아니고 영화에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행복하게 이제 서로의 새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혼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들도 있습니다 요즘. 그렇구나. 네, 근데 여기 지금 댓글에도 아까 막 나오는데 이혼식 이러다가 이혼 축의금도 나오겠네라고 했는데 네. 글쎄요, 뭐 이거는 개인의 선택에 대한 존중은 누구나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존중받을 만한 일이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결혼 축의금이 생겨났을 때 네. 그때 어떤 취지로 생겨났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결혼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축하를 하는 건지 결혼해서 새 출발할 때 좀 더 잘 살아라고 회사에서 조금 복지 차원에서 주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근데 이상한 생각 들었어요. 네. 세상에는 결혼을 한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죠. 그 네. 외에 다른 사람 없죠. 그렇죠. 결혼을 그렇게 할 본다면. 듯 말 듯
한 사람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결혼한 사람과 안 한 사람만 있는데 네. 그럼 한 사람은 기혼이고 안 한 사람 비혼인데 네. 그럼 그냥 다 주는 거잖아요. 그냥 한 번 다 주고 끝내야 되겠네. 그럼- 아니에요? 네. 맞는 말. 그냥 전 직원한테 100만 원 딱 뿌리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겠다. 취업을 했어. 네. 했으면은 너는 넌 이제 취업을 결혼할지 안 하든 할지 말든 모르겠지만 일단 말든 먼저 바꿔봐. 받고 끝내. 근데 제가 이제 지인 중에 아까 앞서 나왔던 네. 내 회사 중에 한 회사에 다니는 분 이야기를 예. 들었는데 비혼주의를 선언을 하고 네. 비혼 축임을 받고 네. 이직을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네, 엘모 회사에서 받고 네.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근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거기서 또 비혼을 선언해서 비혼 축의금을 받을지 아니면 거기서 결혼을 해서 결혼 축하금을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는 그런 또 꼼수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보니까. 와, 정말 세상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네. 네. 네. 아니, 네. 네. 이 앞서 이 메롱님이 그 반려동물 지원금 받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이거는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혜택입니다. 반려동물 네네네. 지원금이요? 네. 그 러시코리아에서 2021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출산 축하금 같은 그런 또 느낌도 들겠네요. 어떻게 네, 맞습니다. 보면은. 알겠습니다. 참 네. 사실 요즘에 축의금 논쟁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네. 한 명 갔을 때 얼마 내야 되냐, 그러니까 밥 안 먹으면 얼마 내야 되냐, 뭐 이게 네. 이런데 그러면서 이제 비혼 축의금까지 우리가 이제 오게 된 거잖아요. 보면서 네. 그냥 이런 거죠. 아 너무 각박해지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축하하는 마음보다 돈에 대해서 이제 내가 믿지면 안 돼. 내가 그러니까. 손해 보면 안 돼. 약간 이런 의식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비혼 축의금도 결혼한 사람들 축하하는 거 알겠어. 네. 애 낳으니까 고생하는 거 알겠어. 근데 나는 음. 너희 받았는데 나는 네. 이 좀 많이 각박해졌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참 서로 많은 분들의 의견들이 이제 좀 오고 갔으면 좋겠어서 이런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네. 싸우는 일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없으시죠? 네. 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헤드라인 올려주시죠. 네, 다음 뉴스 제가 준비했습니다. 요즘 네. 전기차가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 둔화를 겪고 있기는 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분석에서 나오면은 가격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최근에 나왔던 전기차들이 다 비쌌어요. 맞아요. 뭐 기아의 EV9 같은 경우에도 뭐 8, 9천만 원 했죠. 뭐 벤츠나 이런 데서 나오는 전기차들은 1억, 2억 합니다. 네. 이런 차를 많은 사람들이 사기는 쉽지 않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러면은 성장 둔화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좀 싸고 작은 차를 다시 내놓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테슬라였죠. 테슬라가 지금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모델 2라고 하는 저가형 전기차를 내놔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가형 전기차는 대부분 이제 소형이죠.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사진들도 있지만 그것들도 보면 다들 저가형이 작았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되게 기대를 받았던 모델이 하나 있었는데 기아의 EV3라고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네. 이게 어제 출시됐고요.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출시는 7월 중으로 지금 이루어질 예정인데 보면은 EV9에서 보여줬던 그런 디자인이랑 비슷한 느낌도 있고 한데 이 차량이 가격이 35,000불대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건 미국 기준일 거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한국 기준으로 지금 하면은 네. 뭐 보조금을 받으면 아직까지 가격이 확정이 안 됐지만 보조금을 받으면 3,000 중반대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 기준으로 35,000달러, 우리나라도 한 보조금 받으면 3,000 중반대는 네. 타진해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네. 달러를 그냥 원화로 단순 계산을 해보더라도 35,000달러면은 네. 한 4,800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 기준으로 보조금이 한 840에서 860만 원 풀로 받았을 때 그 정도 받으니까 3,000 후반일 텐데 그렇다면은 국내 출시 가격은 35,000보다는 조금 저렴하겠다라는 네. 그런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나오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교를 많이 하십니다. 차량을 구매를 할 때 네. 이제 작은 차가 나왔으니까 신차 나왔는데 하나를 사볼까 할 때 비교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볼보의 EX30이라고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한번 표 띄워주시면 크기가 비슷해요. 전장이 4,300이고 4,233이고요. 뭐 전폭이나 전고도 비슷하고 다 성능도 조금 비슷합니다. 이게
이거를 좀 많이들 보시면서 이제 나는 뭘 사지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들 한다고는 하는데 배터리가 지금 보면은 기아가 조금 더 많이 크게 들어가 있고 네. 주행 거리가 조금 더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기아를 더 저 돈 주고 어떻게 사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난 볼보 살 거야. 네. 그랬는데 이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조금은 이제 성능 평준화가 조금 되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네. 그런 것도 이제는 조금 차별이 많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뭐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이런 트렌드 자체가 한동안은 전기차가 커졌습니다. 예전에 뭐 볼트 EV라든지 뭐 코나 EV라든지 이런 차들이 작은 차들이 많이 팔리다가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전기 모터도 이제 힘이 세고 배터리 기술도 좋아지고 많이 가야 되니까 배터리를 많이 깔아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큰 차가 많이 인기가 높아졌는데 큰 차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배터리를 많이 깔기 위해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배터리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작은 차도 멀리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EV3 같은 작은 차가 500km 간다고 하니까 다 놀라죠. 근데 그러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립니다. 이제는 올 하반기부터는 다시금 전기차가 조금 인기를 얻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기대주 4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기대주요. 네,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일 위에 보이는 차량이 왼쪽에 보이는 차량이 볼보의 EX30이고 네. 옆에 보이는 게 이제 테슬라의 모델 2에 대한 지금 상상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파란색 차량이 지금 개발에 살짝 난항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폭스바겐이 어떻게든 내년까지는 한번 내놓아 보겠다라고 했던 그 ID2라고 하는 차량이고요. 네.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EV3입니다. 이들이 가격이 다들 조금 비슷해요. 3만 달러 내외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제 ID2 같은 경우에는 25,000달러까지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거는 사실 중국차 때문이에요. 중국차들은 35,000대면은 중대형 차를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에서도 많이 좀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도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지금 그런 중국 차들의 숨겨져 있던 것들이 이제 슬슬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단순히 이제 좀 멋있는 디자인, 뭐 주행거리, 첨단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안전이 중요한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다시 재평가가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거고 그때쯤부터는 다시 조금 싸고 그리고 조금 작더라도 싼 전기차가 이 전기차의 침체를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지금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살 수 있는 거는 EX30, EX30과 EV3 EX30과 EV3 밖에 없는 거네요. 현재는 결국.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다른 차도 살려면 사죠. 아직까지도 코나 EV 같은 것도 살 수 있고요. 네. 1호도 살 수 있고 그런데 뭐 푸조의 2008 뭐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이제 가격도 좀 저렴하면서 예쁘고 첨단 기술을 가진 신차를 사고 싶어 하죠. 네, 그 그렇죠. 신차를 사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신차들이 아무래도 하반기 때는 조금 시장을 끌어올려 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네. EV3는 LG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EX30은 뭐 들어갑니까? EX30은 CATL과 LG와 그리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브램튼 배터리가 또 따로 각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마지막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좀 간략하게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죠. 다음 헤드라인 띄워주시죠. 자,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뭐 아마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그 AWS, 에이저, 그 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이런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계속 세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결국은 그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 세울 것이냐가 지금 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이유는 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데이터 센터에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현지에 가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 네. 또 한 가지가 그 정보 보안과 관련해서 아직도 뭐 굉장히 보안 업체들이 많이 발전했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지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주고 물리적으로 여기서 그 정보가 흘러나가지 않게 해줄게라고 하는 피지컬 네. 그런 데이터 센터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현지에서 지으려고 하는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오늘 들린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향후 수년 동안 프랑스와 독일, 일본, 말레이시아, 스페인, 인도네시아에 1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2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네. 아마존도 150억
150억 달러를 일본에 투자를 하고 아마존이 일본에 150억 달러를 투자하면 20조 원이 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마존은 또 싱가포르에는 90억 달러, 12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게 되고요. 멕시코에는 50억 달러, 6조 넘는 금액을 투자하고요. 프랑스에는 13억 달러, 1조 넘는 그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생성형 AI를 결국 그 데이터 센터 안에 심어 놓고 그 AI에서 API를 따와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그래야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인공지능을 경험하는 거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스타트업이 있는 곳에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들이 지금 계속 나열이 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그 전력기기라든지 전선이라든지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또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런 그 것들이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전 세계 수요가 뜨뜻미지근할 때 그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전력기기와 변압기 사업, 배전기기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네. 계속 그래도 유지를 하고 또 기술 개발을 하고 했더니 캐파가 부족한 순간 우리나라의 수요가 크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 시장이 좀 잘 펼쳐 나가지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저희끼리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데이터 센터와 그 이제 송배전 계통을 다 설치를 하면 네. 뭐 하냐? 네. 전기를 누가 공급해 주냐에 그렇죠. 대한 문제가 항상 남는다. 네. 왜냐하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적게는 10배, 많게는 20배까지 전력을 더 많이 사용할 텐데 그렇죠. 그 전기를 누가 공급해 줄 것인지에 대한 아직 해결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자주 해드렸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데이터 센터와 변압기와 전력, 망 그리고 전력에 들어가는 친환경 에너지 네. 다 하나로 묶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네, 네. 그러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3프로 네. 뉴스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